언젠가 추억하게 될 나의 청춘, 나의 20대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담고 싶으신가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의 20대는 배낭여행, 뜨거운 사랑, 어리숙하지만 풋풋한 사회초년생의 모습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내 현실은 저렇지 않은데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등잔 밑이 어둡지는 않으신가요?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의 낭만적일 수 있는 순간을 놓치고 있으신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답하라 Z의 DJ 김하진입니다. 편하게 하디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응답하라 Z에서는 청춘을 추억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대는 마음은 철없던 학창시절 그대로인데 갑자기 성인으로 취급되어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부족한데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을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씁쓸할 때도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 분명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로 추억될 텐데 말이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현실에서 벗어나 설렘 가득한 상상 속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그러면 오늘 저와 라디오를 같이 진행해 주실 두 명의 게스트분들을 TMI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범준 펜순위 260등까지 갔었던 동국대학교 다니는 이규현입니다. 엄청나네요. 대단하시네요. 다음은 준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교통요금 21,750원 나온 동국대 박준원입니다. 많이 안 돌아다니셨나 훌륭하시네요.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코너는 나의 20대를 상상하며 추억해보는 그땐 그럴 거야입니다. 미래를 추억하다니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원씨,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세요. 네, 그때 그럴 거야는 미래의 내가 20대를 떠올릴 때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추억해보는 코너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20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루고픈 로망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서 이미 경험해본 듯한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저희 작가님께서 예시를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3학년을 마치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갈 거예요. 밴쿠버의 대표적인 카페인 팀홀튼에서 일하는데 거기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정말 맛있어서 매일 근무하면서 만들어 먹는 게 낙일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이제 관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오전 근무를 하지 않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근무 마치고 시내에 있는 공원인 스탠리 파크에 들러서 사람들 구경하면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몇 시간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어요. 작가님 이미 다녀오신 건가요? 그러게요. 너무 자세해서 벌써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두 분은 혹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는 메이저리그를 정말 좋아해서 메이저리그 팀들이 모여있는 미국에 꼭 가서 30개 팀의 경기를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가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직관하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완공된 모습을. 왜 레알 마드리드죠? 그냥 혹시 바르셀로나가 유니폼도 맞는데. 깔끔하고 네, 선수들도 멋진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아까 작가님의 예시처럼 이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여름에 앉아서 쉬는 그런 로망이 있답니다. 네, 간결하게 워킹 홀리데이 다녀올 거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얘기하니까 정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떨리네요.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3학년 여름방학에 대학 소모임 친구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오려고 해요. 우와 멋지시네요 진짜. 낭만이 있네요. 한 2박 3일 정도 무더운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농민분들의 농사를 도와드리려고요. 씨앗도 심고 잡초도 뽑으면서 중간중간 시원한 식혜나 새참을 먹으면 진짜 꿀맛일 것 같아요. 그늘에서 밀짚모자 딱 쓰고 강아지랑 놀면서 자연을 누리면 여태까지 받은 취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수련회 같은 단체 여행을 진짜 좋아해서 이런 단체 활동들이 너무 그리워요.
두 분은 나이 20대 하면 떠올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름답게 빛나던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2학년이 되는 2022년 20, 21, 22학번은 모두 손을 잡고 MT를 떠날 거예요. 굳이 손을 잡아야 하나요? 손에 손잡고죠. 세 학번 모두 대학 와서 처음 하는 MT에 선후배들의 딱딱함은 날아가고 다들 신나게 노느라 바쁠 것 같아요. 물론 술도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또 저는 24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갈 거예요. 혼자 떠난 배낭여행에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빛나는 야경을 즐기며 유럽의 밤거리를 즐길 것 같아요. 너무 로맨틱하네요. 한가하시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저를 떠올리고 싶어요. 지금 떠올리는 일은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시간만 나면 계속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러 다니는 저를 떠올리고 싶어요. 또 저는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을 해보고 싶어요. 에버랜드를 고객이 아닌 직원의 입장으로 즐기는 제가 떠오르네요. 혹시 뭐 다른 분들은 즐기고 싶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딱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도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뭘 좀 아시네요. 준호님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걸요? 네, 이렇게 20대를 상상으로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추억하듯이 말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미 해본 것 마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 조작이라는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저도 방금 말하면서 지금은 상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진짜요? 그럼요. 종종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는 것도 괜찮네요. 두 분 다 즐거우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코너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음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이동이 필요한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가볼게요. 네, 2021년도에 만나서 라디오 녹음하던 게 방금 같은데 벌써 저희가 2037년 30대 후반이 됐어요. 어이쿠 그러게요.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다들 어떻게 그때 추억으로 남기고자 하셨던 로망들 실현하셨나요? 그럼요. 그때 추억거리를 상상해서 말할 땐 과연 이게 될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드라마 연출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오, 도움이 됐다니 기분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오늘은 2037MHz 코너를 통해 우리 Z세대가 공통으로 공감할 그 시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와 추억팔이 같네요. 맞죠? 추억팔이. 다들 2020년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였나요? 뭐 스포츠나 그 당시 유행했던 패션, 그때 일어났던 큰일 등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죠. 그럼요. 그때 정말 대면 수업도 못하고 사이버 대학을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그쵸. 저도 한참 코로나 처음 이제 줌 수업할 때 막 거의 BJ처럼 화장 진하게 하고 이제 뒤에 배경 조정하고 막 조명까지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쌩얼로 자다 일어나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준원 씨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도 줌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반수해가지고 다시 입학하게 되었는데 오. 전적대에서 실시간 수업이 있는 날에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핸드폰을 받고 대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대기 시간에 핸드폰을 받고 급하게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상상 초월할 경험이네요. 기현님은요? 저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때는 아마 뭐 여름이면 끝나겠지, 가을이면 끝나겠지, 2021년이면 끝나겠지 하다가 계속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 400명대만 나와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000명 넘어가고 나서는 좀 무뎌진 것 그랬었죠. 같아요. 막 31번 확진자가 어디 갔다 이런 것도 떴었던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네요. 네, 히트였죠 그때. 막 동선 구경하고.
준호님은 혹시 다른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그쵸. 황선우 선수를 비롯해서 우상혁 선수, 예. 여서정 선수,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나왔던 김영규 선수까지 참 멋진 활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서정 선수와 영철 선수의 그 인생은 쳇바퀴라는 영상이 엄청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서 아직까지 생각이 나네요. 뭐 좋아하는 선수들, 기억에 남는 선수들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상혁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 친구 중에 우상혁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활짝 웃는 모습과 충성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자신의 기록을 깬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역대 1등인 건데요. 그쵸. 그러면 기현 씨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 이때 파리 올림픽부터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저랑 동갑이었던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쵸. 이제 막 어머님들이 집에서 얘는 네 나이 때 이걸 그쵸. 하는데 넌 뭐 하고 있냐. 걔는 너랑 동갑이란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분명 전 올림픽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이때부터 큰 게. 네, 시동이 걸렸죠. 이제 37살이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주 아기들이죠. 아기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현 씨의 추억팔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2022년에 했었던 카타르 월드컵이 기억에 남네요.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었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마지막 월드컵을 제 눈으로 봤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부대에서 전우들과 함께 시청한 그 경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맞을까요? 어렵네요. 그러면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추억팔이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기가 시들해졌던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엔드게임 이후로 세계관이 너무 방대해져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유튜브 아니면 OTT 서비스를 막 뒤져가면서 공부하고 봐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골수 팬만 찾아보게 되면서 그 전처럼 힘을 못 쓰게 된 게 마블 영화 팬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쵸. 사실 20살 때부터 한 22살 뭐 이때까지는 되게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OTT 서비스가 되게 유행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졌죠. 그쵸. 그렇죠. 볼만한 영화를 다 봤다 이거죠. 이제 다 고전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디는 어떤 게 기억나세요? 하디 젊을 때 옷에 정말 관심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네요. 감동이에요. 저는 2020년에 유행하기 시작한 하이틴 패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하이틴 영화들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봤어서 하이틴 패션이 유행한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하이틴 패션이 문제가 뭐냐면 상의는 말티즈옷, 하의는 최홍만 사이즈라 옷을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딱 20살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옷을 골라봐도 고3 때 찐 살들 때문에 예쁘게 맞는 옷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손바닥만한 옷들도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니까 손바닥만한 옷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된 웃픈 기억이 나네요. 손바닥만한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완전 세계말 패션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때. 청취자분들도 공감하고 계시겠죠? 저희끼리 너무 신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얼른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낡은 일기장 코너입니다. 낡은 일기장에서는요, 청취자들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저희는 2037년도라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아직 2020년대에 계신단 말이죠. 저희가 그때의 기억을 잘 더듬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일기장부터 읽어볼까요? 규현님 읽어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유행하는 폐렴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던데 왜 내가 수험생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래도 아직 감염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 큰일이 아니길 빌어야겠다. 이제 정말 고3을 앞두고 있다. 다른 과목은 자신 있는데 국어가 자신이 없다. 유유. 모의고사 평소에 좀 풀어볼걸.
2020년이 시작된 지 아직 20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불안하다. 10개월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건 나에게 달려있겠지? 나랑 내 친구들 모두 잘 돼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좋겠다. 이라고 써주셨네요. 이게 수능이 정말 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수능 때 기분 어떠셨어요? 이때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요. 확실히 수능 때 되니까 이것저것 다 재밌더라고요. 공부 빼고. 그쵸. 원래 다가올수록. 저도 그래서 수능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손을 놨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보기 이틀 전에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능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2026년까지 학교를 다녔었는데 오래 다니셨네요.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었죠. 이제 이육학번들이 저보고 이제 틀니, 코무새라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과목은 자신 있는데 국어가 자신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37살이 되다 보니까 저는 부장님은 자신이 있는데 과장님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이 없는 분야가 하나씩 있죠. 맞죠. 네, 그러면 다음 일기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준하님 읽어주세요. 네, 두 번째 일기장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 나는 평소처럼 학교 앞 하천을 걷기 위해 그녀를 만났다. 오. 그날은 하루 종일 눈이 오다가 저녁 때쯤 그쳤다. 하천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자연스레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에는 우리만 남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하천, 가로등 불빛 아래 둘.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선후배 관계이다. 가끔씩 둘이서 서울 이곳저곳 놀러가고 가끔씩 술 먹으면 데리러 가고 썸이라기엔 뭐한 그저 그런 관계였다. 이게 썸 아닌가요? 썸이죠. 그쵸. 그때 당시에 나는 좋아한다는 감정은 느낀 적이 없었다. 그저 그녀가 다른 남자 동기와 술을 마시고 놀고 있으면 질투를 느끼는 정도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맞는데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질투라는 감정이 몇 달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혀왔다. 그때 나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감정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를 괴롭히던 감정을 없애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좋아한다는 말이 머릿속에만 맴돌 뿐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몇 번이고 붙잡았다. 그때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오지 않던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하천의 가로등 아래서 나는 용기를 냈다. 누나 좋아해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누나 좋아해요. 그거 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렸다. 대학 면접 볼 때마다 더 떨었던 것 같다. 그래도 한 번 용기 내서 말하니 두 번은 쉬웠다. 누나 장난 아니에요. 누나 좋아해요. 협박조인데요. 아, 고백해보신 적 없나요? 요즘 트렌드는 약간 마초남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유행입니다. 2037년에 그렇게 됐군요. 네. 문제가 많네요. 37년. 아유, 누나가 웃으면서 답했다. 나도 알아. 장난 아닌 거.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걸어가면서 오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반대로 그녀가 날 세우더니 잘해줄 거야? 라고 물었다. 그렇게 나의 연애는 시작되었다. 드라마네요, 드라마. 한 몇 번 썸 탔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네요. 이거 남자분이 고백하신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동국대 PC 승준아 괜찮대. 근데
이렇게 정말 한방눈까지 내리고 약간 단 둘이 있고 밤에 가로등 안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거의 99%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둘에게는 정말 좋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쵸.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것 같아요. 다들 뭐 특별하게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말이 없으시네요. 저는 유치원 때 있습니다. 지금 2037년인데 유치원이요? 그 이후로 대마법사가 되셨군요. 그 이후로는 네, 셀 수 없이 많아서 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역시 트렌드에 맞는 마초남이시네요. 맞춰난 맞죠. 네, 이렇게 아쉽지만 벌써 응답하라 Z를 끝낼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아,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이요? 미래 추억 여행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하고픈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미래도 과거가 된다.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현재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결국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재의 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기보단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누리는 그런 20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